안녕하세요. 도다미TV 도다미 아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요즘 건축업 쪽이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어려움들 많으시죠? 저희도 많이 어렵지만 오늘 따뜻한 봄날처럼 언젠가 희망이 올 거라는 기대 속에서 같이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참고로 은계지구는 예전에 은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제가 그래서 은계지구에서 많은 건축을 했었고요. 지금 이 집을 설명을 드리면 외형 같은 경우에는 샌드스톤, 라인스톤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근데 돌 같은 경우에 석재는 정확한 명칭은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뭐 판매처보다 다르게 하는데 베이스톤으로 되어 있고, 이 돌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혼드라고 해서 연마 처리가 돼서 오염에 강한 것이 있고, 그냥 거칠게 천연석의 느낌을 살려서 거치는 게 있는데, 이 거친 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썼는데 쓰다 보니까 오염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혼드 재질로 돼갖고 오염에 좀 덜한 그런 이제는 건축물로 지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축주분께서 여기 건축을 하시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신 것 같아요. 타일, 벽지, 몰딩, 수도꼭지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본인께서 다 초이스하셨습니다. 저희만큼 또 전문가세요. 전국을 다니시면서 좋은 땅을 사셔서 건물을 짓고 또 매각도 하시고 임대도 주시고 본인이 사시기도 하고, 요번에 도담하고 이 건축주 분하고의 여러 가지 콜라보가 섞여서 완성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엘레강스하고 프로망스하고 앤틱하고 다양한 소품들이나 인테리어 마감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자, 여기는 현관이에요. 현관 같은 경우에도 전원주택 느낌처럼 일반 상가주택보다 좀 신경을 썼어요.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벽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통상 타일을 많이 쓰게 되는데 파벽돌, 그러니까 홍고 쪽 벽돌로 해갖고서는 벽돌로 좀 해놨고, 약간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화이트톤, 페인트로 좀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난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색상 같은 경우를 지금 엘리베이터하고 바닥하고 난간하고 블랙 계열 톤을 맞췄고, 들어오실 때 보신 것처럼 현관도 블랙 계열로 해서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카메라에 지금은 안 잡히지만 천장 같은 경우에도 마감을 저희가 일반 도장을 하고 마는데 여기는 조금 돈을 쓰셨죠. 왜냐면은 단가나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아세요, 건축주분께서. 그래서 이렇게 좀 건의를 해주셔갖고 멀바우로 해갖고서는 저희가 마감을 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대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는 상가주택의 세입자 세대입니다. 들어오세요. 자, 여기는 세입자 세대입니다. 통상 상가주택이라고 하면은 땅이 적게는 70평 초반, 크게는 90평, 100평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편적으로 70평 중반에서 80평 초반이 가장 전국적으로 신도시에 많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80평 중반을 넘어가지 않는 땅이다 보니까 해당 층, 뭐 2층, 3층에서 2층에 두 세대, 3층에 두 세대씩인데 각각 투룸씩 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실은 되게 널찍하게 빠져 있고, 건축주께서 너무 좁고 쓰리룸을 어거지로 빼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TV를 넣는 곳을 마이너스로 뺐어요. 그래서 TV를 이제 매립 혹은 돌출하더라도 통신사에서 주는 그 모뎀이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지저분한 것들을 안으로 매입할 수 있게끔 했고, 지금 몰딩 같은 경우에도, 걸레바지 같은 경우에도 몰딩으로 다 처리가 돼 있고요. 천장의 몰딩 같은 경우에도 흔히 저희가 무몰딩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나중에 하자일도 많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최대한 히든으로 가되 얇고 최대한 눈에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돌아서 오시게 되면 주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뺐어요. 요즘 이제 트렌드가 가족들이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5인 가구는 없다고 보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거실이 좀 크고 이 주방,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넓게 빼기 때문에 저희가 주방 같은 경우에는 다 했고, 수전이나 인덕션이라든지 가구,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것도 조금 요즘 세련된 감각에 맞게끔 건축주가 다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집을 착공하면서 준공 나기까지 저희 역할보다 우리 건축주님, 좋은 물주의 건축주님이라 하시잖아요. 건축주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너무 이뻐요. 저희 회사에 모시고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는 부분에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공간들이 있어요. 원래 여기 같은 경우에 복도용으로도 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설계 때. 근데 우리 건축주님께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자 해갖고 쫙 보면 뭐로 돼 있어? 팬트리로 수납 공간 돼 있죠. 이런 수납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크기상으로는 얼마 안 돼요. 한 1200에 뭐 1000 정도? 근데 실사용자 입장에선 이 작은 공간들이 엄청나게 활용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특별한 게 없는데 보일러실에도 우리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만들어놔서 들어와서 입점하시는 분들이 생활에 좀 윤택하고 소모되는 공간들이 없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방 같은 경우에 특별한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투룸에 들어가는 가로 세로 통상 한 3m 80에 3m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동일한 세입자 세대예요. 근데 디자인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블랙, 그레이 톤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약간 내추럴 느낌으로 해서 나무 색깔 톤을 했고, 아트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TV가 들어가는 자리가 매립인 되어 있었지만 아까 색상과 다르게 좀 화이트 톤, 비앙코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봤던 호실하고 구조, 팬트리, 보일러실은 데칼코만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싱크대가 컨셉이 세입자 2개만 보더라도 다르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했고요. 그리고 아트월 타일 색깔도 다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인 세대로 꼭 갈게요. 따라단딴딴딴딴딴딴. 자, 여기는 주인 세대입니다. 음악 가는데 참 민망해 죽겠네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내추럴 느낌하고 좀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로 컨셉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나무톤, 화이트톤, 그레이톤이 섞이게 되는데 좀 말 그대로 온화한 느낌이 많이 반영됐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소소한 공간이죠. 별거 아니긴 하지만 잠깐 앉아서 뭐해? 멍 때리기 혹은 신발 신기 할 수 있는 공간들 만들어 놨고요. 비앙코를 바닥재 만들어 놨고, 이제 히든이긴 한데 지금 열려 있긴 하지만 좀 닫아보면, 자, 항상 저희 도담TV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뭘까요? 다 아시죠? 올라가는데 다락 혹은 옥상 올라가는 분인데, 이렇게 문을 달아서 어느 때는 히든, 어느 때는 오픈되게 유리문을 넣은 이유는 딱 하나겠죠. 약간 개방감과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계단에 저희가 되게 비싼 석재 썼어요. 그리고 벽면 마감도 돈을 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히든보다는 그냥 좀 개방성을 좋았고 돈을 쓴 걸 좀 자랑하기 위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신발장 같은 경우에도 우드톤으로 해서 분위기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이에요. 엄청 넓죠? 이게 거실이야? 운동장이지? 제가 아파트 중에 제일 큰 아파트 본 게 79평짜리 아파트까지 봤거든요. 그 아파트 거실보다 큰 것 같아요. 저는 조그만 아파트 사는데 저희 아파트도 거실이 상당히 큰데 저희 집보다 한 2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대한 활용성을 되게 넓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천장에다가 이제 목공을 해갖고서는 라운딩으로 해갖고서는 모양을 잡았어요. 목수 비용이 상당히 나왔겠죠. 요즘 인건비가 엄청 올라가지고 이제 템바보드 갖다가 양방으로 해서 템바보드를 넣고 간접 조명 다 넣고, 천장에 들어간 작은 소공의 조명들 빼고는 직접적인 조명들 없이 다 웬만하면 간접으로 빼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트월 쪽 같은 경우에 TV다에 들어가는데도 제가 봤을 때 한 100인치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집어넣음으로써 리스크가 생기는 거는 요만큼의 벽에 대한 리스크는 생겨요. 요게 한 12전 정도 리스크는 생기는데, 그래도 어쨌든 중앙 멋과 그리고 TV를 매입하면서 TV에 대한 도출면을 줄일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통상 호불호가 갈려요. 면적을 잡아먹는데 해야 되냐, 아니면 나는 멋을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쪽은 후자겠죠. 저희 건축주님께서는 공간을 좀 없애더라도 멋을 좀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멋있게 만들었고, 저 또한 나중에 집을 지으면 요만큼 준다고 특별히 문제될 거 없으니까 이렇게 매립형 TV 박스를 만드는 것도 저는 한 번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동으로 들어가고 굳이 필요가 없는 공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살려서 수납장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뭐라고요? 센스! 이런 거는 한 번쯤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방. 거실하고 주방은 오픈 공간이에요. 이제 아무리 거실과 주방이 넓다 하더라도 칸막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이 있으면 칸막이를 설치해서 공간에 대한 분리를 하셔도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대략 보더라도 한 13m가 나와요. 12m다 13m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60평 아파트 거실이 통상 6m에 5m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주방을 포함했을 때 어마어마한 거리가 나와서 나중에 칸막이를 해서 욕실을 분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개방되고 가족 간의 소통도 더 우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조 주방격으로 해서 수납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통해 갖고 하나하나씩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건축주님께서 센스 있는 거 뭐냐? 매립형 콘서트 넣었죠. 그리고 무선 충전기 넣었죠.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큽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샘껏 쭉 올라와서 눌렀다 봤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장고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제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PPL은 아닌데 BMI 제품 써갖고서는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랑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집은 여자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납 공간과 서브 공간들, 그리고 냉장고를 몇 개 넣을 수 있어? 3개 넣을 수 있어. 또 중요한 건 뭐야?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히든 공간.
보조주방이에요. 자, 여기는 보조주방이에요. 주방 옆에 히든 공간으로 숨어 있는 듯 안 숨어 있는 듯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만 하더라도 한 3,200이 한 2,400, 500 정도 되거든요.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 여기서 뭐예요? 생선 굽고 삼겹살 굽고 손님 왔을 때 지저분한 것들 다 때려박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항상 로망이에요, 보조주방 있는 게. 근데 보조주방 자체도 엄청 크게 뺐다는 거, 그게 장점일 것 같아요. 구매하실 분들 건물 꼭 연락 주세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세입자에도 있었죠. 주인 세대에 있죠. 각 5개 호실에 다 있어요, 팬트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은 공간의 유용성들이 엄청 높다는 거. 누구한테 좋다? 여자분들한테 좋다, 남자분한테도 좋다, 애기들한테도 좋다. 그래서 이런 팬트리 공간들이 많은 데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하면은 비밀 공간, 숨어있는 공간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끄집어내는 경우인데, 여기는 최초 초기부터 건축주분께서 하셔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유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말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싶어요. 이 집의 특징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이 뭐냐? 욕조가 없다, 공간이 작다. 단점이 뭐냐? 욕조가 없다, 공간이 좁다. 자, 장점과 단점이 같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즘 트렌드가 화장실을 넓게 빼진 않아요. 화장실 하는 거는 일을 보고 샤워를 하고 장시간 동안 핸드폰 하는 경우가 있지만, 화장실은 잠시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줄이는 게 맞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욕조를 좋아하셔서 뭐 하실 분들은 넣어도 되지만, 저는 나중에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거나 건축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최대한 화장실은 굳이 크게 빼지 마라. 씻고 싸고 잠깐 있다 나오는 공간이니까 타일로 해갖고서는 멋있게 뺐고요. 공간이 크진 않다는 거. 안방 같은 경우에는 거실 대비 조금 작은 감은 있어요. 방은 지금 현재 트렌드는 뭐냐면,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했다고 해서 이 방이 결코 작냐? 아닙니다. 한 41평, 45평 정도에 들어가는 안방 정도는 그만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템바보드 갖다가 이제 가전 조명 넣어서 그 머리 놓는 쪽에다가 침대 놓을 수 있게끔 했고요. 수면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작을지언정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화장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따라오시면 짠짠짠짠짠짠짠, 어라? 이게 뭐야? 드레스룸. 드레스룸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2,800에 3,000 정도가 나와요. 요즘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에 대한 공간들이 TV에서 보더라도 연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드레스룸 넓어요 자랑하는 것처럼, 드레스룸에 대한 영향과 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줄이고 드레스룸을 좀 넓게 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인 세대의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인데 안방보다 큰 것 같아. 왜 커요? 화장실, 드레스룸, 화장대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방은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방을 하실 때 뭐 네이버에다가 전원주택, 아파트 도면을 검색하시면 사이즈가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이 방도 되게 작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지금 여기가 한 3,600에 거의 한 3,0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상 아파트 40평대 초반의 아파트, 30평 후반대 아파트의 안방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작은 방도 좀 크게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도담TV를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분께서 전국 각지를 다니시면서 집을 짓고 팔고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 전문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담을 선택해 주신 거에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집을 지으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 저희가 부족한 부분까지도 건축주분께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집은 통매로 지금 내놓으신 생각이에요. 뭐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아래에다가 건축주 직접 번호를 남겨드릴 거예요. 그럼 이 번호로 직접 전화하셔서 건축주하고 소통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통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누구 때문에? 도담의 아빠 때문에. 전화 꼭 주세요. 그럼 다음 촬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안녕.